안녕하세요.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이 체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훈육하는 3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훈육이 학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인 훈육 방법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영유아 발달 특성, 개인차를 고려해서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어떤 발달의 그 특성이라든지 아이의 개인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한계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계성을 주더라도 정말 합리적으로 아이에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다 안 돼 하면 아이가 당연히 뭐 다 어차피 다 안 되는데 떼쓰자, 울자, 보채자, 조르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이것은 내가 참 합리적으로 잘 결정된 한계, 바운더리다. 그러니까 그냥 무한정 수용이 아니라 적절하게 훈육이라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할 때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요. 자기 손을 막 계속 물어뜯거나 혹은 뭐 신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정말 필요할 때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합리적인 한계선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적응 행동을 했을 때 아이에게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상황을 보시고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먼저 사실을 얘기하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우유를 엎질렀을 때 우선 아이의 상황을 먼저 보고 놀라지 않았니? 이런 괜찮니?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먼저 딱 나오는 것이 또 쏟았어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1번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는 현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단계. 그러니까 네가 우유를 스스로 꺼내려고 하다가 쏟았구나.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죠. 그 현재 상황을 아이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렇지, 내가 스스로 꺼내려고 하다가 우유를 쏟았네? 라고 이제 인식하게 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아이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유를 꺼낼 때는 좀 더 쏟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꺼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아이가 떨어뜨렸어요. 자, 그러면 다치지 않았니? 놀라지 않았니? 괜찮니? 하고 우선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컵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이 컵이 깨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발도 다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이 이제 현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컵을 잘 잡자, 떨어뜨리지 않도록 다음에는 잘 잡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가능한 대안 단계를 말해 주는 거, 바로 1, 2,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2단계와 1단계를 바꿔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정말 왜 깨트렸어? 이거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아이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나 오늘 시험 쳤는데 내렸었어.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도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집중하고 잘 쓰라 그랬잖아. 애가 맨날 왜 그래?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선 1단계, 네가 그걸 내렸었어. 너무 속상했겠구나.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네가 이렇게 너도 모르게 내렸었구나. 그래서 대안, 다음에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어떤 현재 상황을 아이에게 먼저 인식시키시고 마음 읽기를 보통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벌써 꾸중부터 들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아이가 마음이 다치면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제 부적응적인 어떤 행동들, 막 자기도 누가 뭐 실수하려고 했어? 엄마는 그런 적 없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참 좋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를 좀 잘 기억하시고, 혹시 이제 1단계, 2단계를 다 했는데도 아이가 만약 울거나 때를 쓰고 계속해서 보채거나 그러면 다시 1단계로 넘어가셔가지고 마음 읽기를 다시 해줘서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이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차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다릴 때는 여러분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 좋겠습니다. 아, 정말 속상했구나 이걸 하시는데 그래도 아이가 계속해서 막 언짢아 하시면 그냥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3단계를 이제 여러분이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욱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긍정적 훈육은 정말 아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례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제 해도 되는 것, 또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어떤 합리적 한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 훈육을 위해서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진짜 어떤 뭐 예를 들어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뛰어서 아이가 다닌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건 하면 안 돼. 요렇게 이제 어떤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부모 역할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 왜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안 돼, 안 돼! 막 그러면 아이는 더 놀라게 되니까 좀 차분하게, 그렇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건 다칠 수 있어.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칠 수 있는데도 그거 만지면 다칠까?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제 코칭에서 많이 질문하는, 그건 안 됩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내를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엄한 목소리는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하지 마. 뭐 예를 들어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립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명료하게 아이에게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 안 듣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훈육할지에 대해서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더 많이 이해하며 훈육 단계를 적용하셔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